많은 커리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직은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가치가 가장 높아졌을 때 해야 한다.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다니는 회사가 괜찮아야 적용되는 얘기죠. 시스템도 없고 주먹구구식에 미래도 보이지 않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저없이 이직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요. 이직은 잘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합니다. 실제 채용 시장에서 이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인지, 연차별 이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연봉과 커리어를 업시키는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해 두시고 퇴사 욕구 올라올 때 정주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직이 가장 잘 되는 시기는 경력 만 3년에서 6년 사이입니다. 연차로 얘기하면 4년차에서 7년차 사이를 말하고요. 직급이 있는 회사라면 사원 후반에서 대리 중반까지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기업들이 많이 찾습니다. 신입과 다르게 교육 없이 실무에 바로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경력직 이직은 공석이 발생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충원 형태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분명 급한 상황일 거예요. 한 사람 몫을 남은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때 신입을 뽑으면 또 가르치느라 시간이 걸리겠죠? 대리직급 전후 경력을 뽑으면 나이도 어려서 기존 직원 선배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인건비도 저렴한 편이라 회사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 시기에 이직을 하신다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회사보다 더 상향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회사 규모나 성장세가 좋은 곳, 아니면 지금보다 업계 순위가 높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수평 이동하게 되면 기존 회사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많이 지원하셔야 돼요. 하나만 지원해서 바로 붙으면 이 결정이 맞는 건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채용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최소 2곳 이상 붙으면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연봉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타이밍이 맞다면 처우가 높은 오퍼를 활용해서 협상할 수도 있고요. 타이밍이 안 맞아도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쉬워집니다. A회사, B회사, 현 직장 잔류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생기기 때문이죠. 반대로 대부분 면접도 못 가고 떨어지는데 한 군데만 붙었다. 그런데 여기가 처우도 괜찮다면 가셔도 됩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객관적 확인이 된 거라서 큰 고민 없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직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만 6년에서 9년 사이입니다. 대리 말에서 과장 초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시기에도 이직이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이때 특징은 이직하면서 연봉을 올리기 좋다는 겁니다. 물론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성과는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게 있어야 뽑는 회사도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 생각이 있으시면 채용 플랫폼에 본인 이력서를 많이 오픈해두세요. 헤드헌터와 기업의 리크루터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연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직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가서 새로 적응하는 게 저연차 때 이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텃세나 사내 정치에서 밀릴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재직하는 회사에서 리더 직책을 몇 년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서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만 9년에서 10년 경력부터는 이직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뽑는 포지션이 저연차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직원 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리가 있더라도 리더 경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리더 경험이 없으면 실무진 포지션을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기회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면접도 더 힘들어집니다. 내 성과나 경험을 클리어하게 입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더욱 더 철저하게 검증할 거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높은 인력이기도 하고 향후 리더로 육성이 가능한지까지 보고 뽑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정쩡해서는 이 시기에 상향 이직하기가 힘듭니다. 이 시기에 이직을 노린다면 신생회사나 신사업을 추진하는 분야, 같은 업계여도 새롭고 트렌디한 회사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채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금융권 은행에 계신 분들이 신생 인터넷 은행으로 가는 사례나 전통 제약회사에 있던 분들이 신규 바이오 회사로 이직하는 것과 같은 케이스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정하고 이직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 군데 이직이 확정되면 대부분 긴 면접 과정이 끝나고 합격했다는 후련함에 이직 시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새 회사에서 적응해야 되니까 푹 쉬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이때부터 입사해서 3개월까지가 저는 이직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짧게 근무하고 퇴사한 경력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또 다른 더 좋은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하게 된다면 기존에 붙었던 회사 이력은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붙었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 더 많이 지원해서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입사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이직하게 되면 그 짧게 다닌 회사의 경력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직하면 그 짧은 이력이 계속 꼬리표를 달고 그 다음 이직 때 걸림돌이 될 겁니다. 더 좋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연차별 이직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번 면접 보고 어렵게 이직에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죠. 바로 처우 협의, 연봉 협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익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준비하고 협상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봉 제대로 올려서 이직하셔야죠. 경력직 이직 연봉 협상을 잘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연봉 수백은 더 올릴 수 있는 팁이니까 놓치지 마세요.